세계 곳곳의 기후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리포트.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세계 재생에너지가 또다시 신기록 경신을 했습니다. 엄청난 기록들이 경신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전 세계 평균치를 말하는 겁니다. 글로벌 에너지 싱크탱크인 엠버가 4월 8일 어제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2025 글로벌 전력 리뷰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전년도 2024년도에 전 세계가 전기를 어떤 식으로 생산해서 어떻게 해서 쓰고 있다. 이런 전기 리포트거든요. 네. 요거를 어제 발표를 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깜짝 놀랄 자, 만한 게. 우선 그 보이는 라디오에 이제 엠버의 보고서를 요약한 한 장의 그림으로 이렇게 띄워 드릴까 합니다. 네. 이 신기록 경신인데 태양광 발전량 설치 용량 기준으로 해서 태양광 발전량이 작년에 2024년은 그 전년도인 2023년에 비해서 29%가 성장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증가이죠. 거의 30%가 그럼 성장한 거예요. 예, 그리고 풍력, 바람으로 전기를 만드는 풍력 발전량은 전년도에 비해서 7.9%가 성장을 했다. 그리고 화석, 네. 그 석탄 등 네. 화석 연료 발전량은 전년 대비 1.4% 증가에 그쳤다. 엠버 보고서를 보면 1.4%도 많다. 그렇죠. 석탄 다 꺼야 되는데 네네. 1.4%라니 하지만 전쟁 때문에 봐줄게.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통해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압도적으로 늘었다. 증가하고 있다. 그 네. 결과 엠버에서는 이제 깨끗한 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사실 좀 원전을 깨끗한 전기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사회적 논란이 있기 있겠죠. 때문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저탄소 발전원이다. 재생에너지와 원전까지 합친 저탄소 발전원의 전력 생산 비중이 역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이게 이제 그 전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기록입니다. 네. 이게 1940년대 이후 처음으로 아니 화석 연료가 아니라 저탄소 발전원을 다 합쳤는데 40%를 넘어서 곧 절반을 넘어설 수 있겠네. 네. 이런 수치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엠버는 재생에너지의 폭발적인 성장이 40% 돌파의 핵심 원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여기서 재생에너지는 이제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한 건데요. 태양광 풍력의 발전량이 2022년의 최고치보다 49%를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탄소 발전원 중에서 뭐가 제일 많고 뭐가 이렇게 뜨고 있고 네. 뭐가 좀 정체가 되고 있느냐. 이런 트렌드를 또 엠버가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제가 이 그림까지는 번역기가 안 돌리더라고요. 그 영어가 들어가가지고 조금 네. 죄송하긴 한데요. 저 그래프를 보면 2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년 전 옛날이죠. 네. 옛날에는 저탄소 전원하면은 원자력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많았죠. 예.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게 수력입니다. 수력, 원자력 수력 형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네. 미미하게 햇빛, 미미하게 풍력, 미미하게 이것저것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쭉 오른쪽으로 오셔서 2024년도 그림을 보십시오. 원전 형님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어서 전체 저탄소 발전원에서도 9%. 그러네요. 예, 지금도 많은 거죠, 사실은. 네. 많은데 계속 줄어왔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예, 전 세계 평균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력 발전 형님도 계속 줄어오셨습니다. 네. 여전히 저탄소 원 중에서는 가장 비중이 높은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줄었다. 근데도 전체 저탄소 발전원의 전체 점유율은 40%를 넘었다면 누군가 그 공백을 계속 메우면서 위로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제일 위에 있는 솔라.
태양광 발전 보십시오.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그러네요. 그래프가 예. 보이시죠? 가파르게 상승하지만 여전히 이제 전체 전원에서는 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속도를 보면 내년도, 내후년도 그리고 2030년도에 어디까지 갈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고요. 원자력이 9%인데 태양광이 7%면 예, 상당히 거의 높은 턱 밑까지 수치죠. 왔죠. 예. 이미 태양광이 7%고 풍력이 8%예요. 그렇죠. 둘을 합치면 이미 원전을 넘어섰어요. 근데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조금 주춤한 주춤하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8%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엠버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이 점유율 향상의 1등 공신이다. 그러네요. 최근 3년간 태양광 발전량, 설치 용량이 아니라 태양광 설비를 이용해서 전기를 실제로 만든 양이 네.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지난 한 해 동안만 발전 용량이 474 테라와트시가 증가를 했고 네. 이 시설에서 2000 테라와트시 이상의 전기를 생산했다. 전년 대비해서 29%가 늘고 있다. 요게 이제 그 엠버가 적시한 가장 최근의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그 국제 평균이 29% 증가했으면 태양광이 우리는 몇 퍼센트 했을까? 이게 항상 네. 궁금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기후 싱크탱크가 있죠. 기후 솔루션 자료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 태양광이 3년 동안 전 세계 평균이 그 전기를 2배 성장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태양광은 3년 동안 1% 상승했다. 발전 비중이.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래서 풍력은 0.5%. 어머나. 사실상 전체 정체 정체 상태다. 상태네요. 이 정도면. 근데 우리도 탄소 중립한다고 많이 홍보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우리나라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외국에서는 탄소 중립이다 그러면 석탄 끈 자리에 태양광이나 풍력을 넣는데. 한다. 나라별로 뭐 영국처럼 바람 많이 부는 데는 풍력. 그다음에 뭐 스페인처럼 햇빛 쏟아지는 데는 태양광. 우리나라는 석탄을 끌게 그 자리에 LNG 가스 넣을게. 이런 식으로 여전히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보이고 있기에 그렇구나. 새로운 대통령 선거 이후에 네. 새로운 미래를 정말 최소한 세계 트렌드 정도에는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엠버가 분석한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제일 싸다. 햇빛과 바람이 제일 싸다. 두 번째, 제일 빠르다. 맞아요. 태양광 발전소 세우는데 6개월도 안 걸린다고 조합 이사장님들 나와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조립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엠버 보고서에 따르면은 풍력과 태양광 패널을 갖고 몇 달 만에 조립할 수 있고 옥상 태양광은 며칠 만에 조립할 수 있다. 네. 반면 원전은 몇 년이 걸릴까? 그렇죠. 예, 이렇게 비교하면 10년까지도 속도가 나오는 보니까. 거고 가장 깨끗하다. 그러니까 물론 제조할 때 탄소는 배출됩니다. 네. 근데 일단 설치되면 풍력과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거의 상쇄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했을 때 모든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만약 없고 대신 그 자리를 화석연료 발전으로 이루어졌다면 결국 AI를 우리가 쓰는 만큼 엄청난 전력 생산을 해야 전력 소비도 되는데. 엄청나게 많아질 텐데 네. 2022년 전 세계 전력 부문 배출량, 탄소 배출량은 20%더 높았을 것이다. 아하. 만약에 햇빛 전기, 바람 전기가 없었더라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자료인 것 같아서 보고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